이번 테마는 채무 불이해로 인한 법정 해제권 발생. 아까 해제권은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채무 불이행,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 불이행한 법정 해제권 발생이죠. 일단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행지체, 정기행위, 이행불능. 물론 정기행위는 이행지체의 특수한 이행지체로 다릅니다. 이행지체 같은 경우는 계약 자체가 출발은 퍼펙트 유효합니다. 만약에 을이 중도금을 주지 않는다,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바로 돈 못 주는 것은 이행지체죠. 이때 지체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기간 정해서 최고 독촉이 필요합니다. 이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당한 기간 동안 만약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비로소 해제권 발생하는 겁니다. 주의할 것은 당연 해제가 아닙니다. 해제권 발생한 다음에 실제로 해제를 해서 이 해제가 도달이 돼야지 이 계약이 소급적 소멸하죠. 우리는 도달주의죠. 그런데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면 이때는 독촉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보통은 지체는 독촉, 최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면 굳이 최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정기행위 같은 경우는 예식장 화환 주문이 대표입니다. 예식장 화환 주문은 정해진 시간 내 화환이 배달이 돼야지 목적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정기행위. 따라서 정기행위는 이행지체의 특수한 이행지체를 정기행위. 그러면 예식이 12시 시작합니다. 그럼 적어도 12시 전에는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식 다 끝나고 와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내에 오지 않게 되면 독촉할 필요가 없이 주의할 것, 당연 해제는 아니고요. 해제권 발생해서 법조문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제권 발생해서 역시 해제가 도달이 돼야지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얘기죠. 한편 불능 같은 경우는 이행 여지가 없습니다. 혹시 매도인 잘못으로 건물이 소실됐다? 그러면 건물 가지고 놀게 되면 매도인은 채무자가 되죠. 건물인도 채무자 잘못으로 건물이 소실되면 우리는 채무불이행 들어가서 이행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어차피 이행 여지가 없기 때문에 최고할 필요가 없이요. 바로 해제권 발생해서 해제가 도달하게 되면 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최고를 요하는지 요하지 않는지 그걸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기행위 같은 경우 여기 독촉할 필요가 없다. 이행불능도 최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잡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만약에 요거 조심하십니다. 만약에 매수인 잘못으로 건물이 소실됐다. 그러면 이 매수인이 여기서는 채권자가 되죠. 매도는 잘못이었고 매수인께서 채권자 잘못으로 건물이 날아가면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 위험 부담이 기억나십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한번 조심해서 보세요. 위험 부담이 다시 튀어나옵니다. 이행불능, 채불로 이행 이행불능은 매도인 잘못으로 건물이 날아갔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럼 정리합시다. 결국 시험에서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출제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행불능, 이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에 예식장 화환주문 정기행위. 또 지체인데 미리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또는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약정에서 해제권 갖기로 약속했다면 그 특약상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겠죠. 다음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행지체, 그다음에 미리 이행거절 의사표시,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걸 처리했다고 돼 있어요.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즉시, 근데 처리했다는 말이 나오게 되면 요거는 다시 원래 상태로 가서 독촉이 필요, 최고가 필요한 얘기입니다. 다음 해제권 행사입니다. 행사의 방법이 있네요. 자, 일방적 의사표시를 합니다. 이런 것을 형성권, 해제권 발생, 만약에 해제권 행사하지 않으면 계약은 여전히 유효. 당연 해제가 아니죠. 해제권 행사에서 도달한 이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것. 해제권이 도달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적 소멸했기 때문에 다시 처리할 수는 없고요. 해제권의 불가분성입니다. 당사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전원으로부터 행사 또는 전원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 혹시 계약 당사자가 여기가 A, B, C 이렇게 다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해지할 때는 A한테만 하면 안 됩니다. B, C. 그래서 전원에 대해서 행사해야 된다. 거꾸로 A, B, C 쪽에서 만약에 행사를 하려면요. A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B도 해야 되고요. C도 해야 됩니다. 이게 전원으로부터 행사할 것. 물론 꼭 동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원으로부터 행사 또는 전원에 행사할 것. 그리고 수인 중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의 해제권도 같이 소멸한다는 것. 이게 해제권의 불가분성. 다음은 이제 해제 효과,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죠. 자, 해제하게 되면 제거하는 거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이 소급적 소멸합니다. 그러면 채권 채무 관계가 다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행했던 것은 원래 상태로 돌려받으면 되고요. 아직 준 것이 없으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귀책서이기 때문에 플러스 손해배상이 붙는다는 얘기죠. 이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급적 소멸합니다. 채권 채무관계가 몽땅 소멸하므로 미이행 채무도 소멸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을 매매 계약했습니다. 채무를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 측에서 계약 해지를 하죠. 물론 요건에 따라서 지체 불능에 따라서 그러면 이 계약은 소급적 소멸하죠. A, B, C. 그러면 채권 채무 관계가 다 소멸한 겁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지한 사람이 다시 이행을 청구한다는 얘기죠. 논리 모순이죠. 그러니까 을은 이미 지금 다 미이행 채무가 소멸했기 때문에 이행 청구에 대해서 을은 물론 잘못은 있었겠지만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해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계약이 소급적 소멸했기 때문에 이행 청구하더라도 이행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소유권은 언제 복귀되느냐? 말소 복귀냐, 자동 복귀냐? 네, 판례 태도는 전부 다 자동 복귀입니다. 그래서 해제 또는 총칙에서 해제 조건 성취, 합의 해제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소유권은 자동 복귀. 다음에 월상회복이죠. 계약이 소급적 소멸하면서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 따라서 선의, 악의 묻지 않고 주고받은 것 전부 반환. 이게 아까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 재착사강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면서 부당이득은 선의, 악의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데 해제 원상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려놓은 거기 때문에 주고받은 것 다 원위치 원치하라. 돈 돌릴 때는 받은 날입니다. 다음 날 아니고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여서 하고요. 물건 반할 때는 취득한 과실 전부 다 반환합니다. 글자를 인식하세요. 원래 상태로 돌려놓은 거니까 귀책세가 있든 없든 선이든 악이든 주고받은 것 다 원위치 하라는 뜻. 다음 제3자 보호입니다. 자, 이 문장을 보세요.
원상회복 원인으로 당사자끼리 원상회복 가지고 제3자의 권리를 행할 수는 없다. 그럼 한번 이 제3자 보호 가지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집중해 보세요. 일단 중도금 지급 완료. 그리고 희한하게 먼저 등기를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을은 소유권 넘겨받았죠? 그러면 잔금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등기 완료하면서 병한테 다시 등기를 넘긴 거죠. 자,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을이 중도금 주고서 이 잔금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독특하게 계약을 진행한 겁니다. 미리 등기 넘겨줬고 잔금은 나중에 받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해제 이전 이 등기는 유효 등기입니까? 무효 등기입니까? 유효 등기 OK 등기죠. 해제되기 전 이 등기는 OK 등기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제3자는 OK 등기에 연결되기 때문에 제3자도 선의 악이 묻지 않고 보호되는 OK 등기로 간다는 얘기죠. 즉 OK가 연결되면 뒷사람은 선악 묻지 않고 OK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서 뭐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제3자의 권리를 행할 수 없다. 해제해서 원상회복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행할 수는 없다. 즉 해제 이전 OK 등기에 연결된 제3자도 OK, 선악 묻지 않고 OK. 그래서 해제 이전 유효 등기에 연결된 사람은 선악 묻지 않고 보호가 된다. 한편 이런 경우도 있겠죠.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잔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제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아직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죠. 그러면 유효 등기였다가 해제가 도달되는 순간 소유권은 자동 복귀. 따라서 을의 등기는 무효 등기,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런데 이 등기가 분명히 꽝이죠. 무효는 꽝입니다. 그런데 해제 이후 아직 말소하기 전에 을이 제3자한테 등기를 넘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꽝이면 제3자도 꽝이죠. 아까 OK면 OK이고요. 꽝이면 꽝입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선의는 보호를 해주겠대요. 이건 판례 태도입니다. 대원칙은 꽝 등기면 뒷사람도 선악 묻지 않고 꽝꽝입니다. 근데 해제 이후 선의로 들어간 사람은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제 이후는 무효 등기, 꽝 등기죠. 그래서 원래는 제3자도 다 꽝인데 특별히 선의만 보호를 해주겠다. 그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해제 이전 OK 등기에 연결된 제3자는 OK 선악 묻지 않고 가지만 해제 이후 무효 등기에 연결된 사람은 선의만 보호된다. 다음입니다.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조문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제했다는 것은 원상회복했다는 얘기죠. 원상회복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원상회복도 하고요. 플러스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원상회복은 기본이요. 귀책사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한다는 뜻. 그리고 손해배상 원칙은 당연히 이행이익배상의 원칙입니다. 우리 시험에 손해배상이 나오면 이행이익배상이 대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례배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을 기억하세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행지체, 이행 불능을 문제 삼아서 손해배상 들어가는 거니까 이행이익배상이 원칙이라는 거. 그 다음에 해제 시 보호받는 제3자. 이 영역은
굉장히 혹시 시험 문제 나오면 특 A급은 잘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쩌다 가끔 나올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잘 볼게요. 보호받는 제3자의 태도는 해제되기 이전 보통 새로운 이해관계와 그 다음에 퍼펙트,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제3자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이걸 어떻게 응용해야 될까 보겠습니다. 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 해제로 소유권 상실이 된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되기 전, 일단 전이죠.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주택 목적물을 임차받아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완벽한 권리를 취득했죠. 그러면 해제가 되더라도 이 주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주택에 연결된 이 임차인도 퍼펙트 유효가 되기 때문에 보호받는 제3자가 되고요. 다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 주택을 임차받아 역시 대항력 갖춘 임차인. 세 번째,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 책임 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 물건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도 보호받는 제3자가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잘 보세요. 목적어. 그래서 주택을 이것도 마찬가지 주택 또는 토지를 이런 것을 연결된 제3자는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것. 다음은 보호받지 못하는 제3자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채권 자체를 압류한 자. 이런 사람들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보세요. 계약이 있고요. 채권이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 계약은 날아가죠. 그럼 날아가는 계약에 연결된 사람들은 썩은 동아줄입니다. 이런 채권을 압류한 사람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보세요. 지금 보세요.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근데 그 토지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 지금 계약이 토지 매매지 건물 매매가 아니죠. 따라서 토지 계약 자체가 해제가 되면 이 건물에 연결된 사람은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는 것. 세 번째입니다. 미등기 무허 건물 관련해서 해제되기 전, 해당 무허 건물을 다시 매수해서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효력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호받는 제3자로 보지 않는다. 제3자연 계약에서 수익자, 이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수익자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해제권 가질 수도 없고요. 또 해제 시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수익자는 통정허위 표시에 선의 제3자 거기에도 포함이 안 되는 자입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꽃가게가 나옵니다. 이건 예식장 화한 주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기행위, 근데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얘기는 틀렸습니다. 계약법에서, 민법 계약법에서 해지 이런 경우는 당연 해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해지가 도달돼야지 계약이 끝납니다. 두 번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려면 매매대금 변제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변제기 동생관계에 있다가 매도인 잘못으로 건물이 화재가 나면 이때 항변 동생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반대 의무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채무불이행에는 부수적 채무불이행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가장 대표가 뭐냐면요. 주로 나오는 것이 허가지역을 들어갑니다.
자, 허가지역에서 협력 의무 위반했다 해서 그거 가지고 주된 매매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가 없거든요. 네 번째 거 해제 후죠. 기억나십니까? 해제된 후 꽝 등기 연결된 사람은 원래 꽝이어야 됩니다. 다만 선의는 보여주죠. 악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해제 후 지금 선악 묻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보호받는다. 여기서 선의는 보호받아도 악은 안 되죠. 그래서 연습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합의 해제, 손이 없다. 자, 이자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